어떤 상황들을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공산주의 같은 경우에는 그 부조리를 자신만이 절대야. 그러니까 이 세상은 부조리하니까 내가 이 세상을 번역시킬게 라는 게 공산주의고, 실존주의는 우리 같이 무언가에 참여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서 이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자는 게 바로 실존주의인 겁니다. 좀 차이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유럽이 1차,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막다른 골목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서로 막 그냥 서로 죽여요. 죽이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회. 그리고 인간이 이렇게 큰 전쟁을 치르면 인간에 대한 이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 사회가 너무나 부조리한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실존의 상황, 이 부조리하고 불안한 상황에서 인간이 처한 현실만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밤이야. 저 멀리서 포탄 소리가 들려. 내 옆에 있는 동료는 죽었어. 나도 저 언젠가 올 수 있는 총알에 죽게 되겠지. 그럴 때 인간은 이 현실만을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내 삶은 뭘까? 인간이 인간을 죽인다는 게 가당할까? 죽어가는 시체들을 보면서 인간의 죽음의 의미는 뭘까? 저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은 과연 그 이후의 세계가 있을까? 저는 실존주의가 인간의 현실을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존재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거를 부정하는 게 사르트르와 까미의 이방인, 그러니까 특히 알베르 까미의 이방인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맞닥뜨린 그 현실을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부조리한 사건이었던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햇빛 때문에 죽였다고 하면 누가 믿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거기서 나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는 내 세계 속에 나를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대로 내 자신이 내 책임과 선택을 하겠다는 게 바로 이방인이고, 이방인 에트랑제. 이 키에로 키고르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 실존이 주는 불안을 신앙적인 단계까지 옮기는 게 바로 이게 달래는, 그러니까 무신론적, 유신론적 실존주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더 많이는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뭐 이제 여러 가지 개념들이, 어려운 개념들이 많아요. 노에시스, 뭐 아이스테케테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너무 어려우니까 일단은 이제 키에르케고르. 근데 이 키에르케고르를 키에르케고르로 읽기도 하고 키에케고르라고도 번역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김종두 씨 번역으로 하겠습니다. 키에르케고르로. 이게 이제 덴마크어이기 때문에 서로 번역하는 방식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 키에르케고르는 재밌는 이야기를 하죠. 안데르센은 이제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 아시죠? 그러니까 원래 자기가 백조가 돼야 되는데 자기가 그 오리들 속에서 있다 보니까 미운 오리 새끼였던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백조야. 그랬더니 이 키에르케고르는 안데르센하고 친구였대요. 이야기하죠. 그건 아니야. 그거는 잘못된 실존의 세계야. 사실은 기러기가 있는데 거위들하고 지나다 보니까 자신이 이렇게 나는 법을 기러기들에게 알려줬어. 근데 이 거위들이 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무안을 줬어. 그래서 기러기가 뭐라 그럴까, 쫄았다고 해야 되나요? 그게 바로 실존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여러분은 더 와닿으세요? 그러니까 뭐 꿈을 안고 자신이 정말 그 세상 속에서 빛나야 되는 존재임을 잃어버릴 때도 실존이 사람들이 미운 오리 새끼라고 말하면서 하는 그런 어떤 오리나 거위일 수도 있고, 또 기러기가
나는 법을 알려줬지만 오히려 멋진 기러기를 욕하는 그런 거위 같은 존재가 바로 실존이라는 거죠. 근데 거의 비슷한 이야기긴 한데 글쎄요, 이게 해석하기 이게 의미를 굉장히 많이 생각해야 되는 우화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 이 키에로 케고르는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체계에서 우리가 이 실존이라는 것을 감성적으로 일단은 안다고 해요. 그 감성적인 단계. 왜냐하면 너무 주위에 우리가 넘을 수 없는 일들이 있잖아요. 저도 이제 요번에 책 작업하면서 그런 문장을 하나 썼어요. 우리는 인생의 계획을 세우지만 인생은 우리에게 장난을 친다라는 그런 문장을 하나 쓴 거예요.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썼지만. 자, 이제 그렇게 단계에서 이 불안을 우리가 해소하기 위해서 윤리적인 단계로 갑니다. 불안하니까. 누군가 나를 침범할 수 있고 내 생활 영역에 들어오지 않기 위해서 법 같은 걸 만드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윤리는 궁극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고 키에르케고르는 말해요. 궁극의 목표는 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제가 손봉호 교수는 누구인가라는 책 그때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은 마치 제 윤리가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키에르케고르의 실존주의를 한 번 더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분은. 자, 그래서 이 키에르케고르는 결국 신과 대면하는 그 단계에 가야 그것이 바로 실존을 이해하고 불안을 나타내는 그런 단계. 조금 더 이제 어렵게 이야기하자면 이 불안이라는 게 그 실존주의자들은 그냥 주어졌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주어진 현실 속에서. 근데 이제 키에르케고르는 우리가 그 에덴 동산이라고 이제 있잖아요. 창세기에. 거기서 선악과를 먹는 것도 자유예요. 그것까지 자유라고 합니다. 근데 기독교에서는 그것도 물론 자유의지니까 그건 맞아요. 근데 기독교는 그것이 자유의지를 함으로써 거기서 생산되는 자아가 바로 죄라고 말하지만 이 키에르케고르는 그 생산되는 불안이 그것이 불안이라고 말합니다. 그럼으로써 그 불안이 결국 신과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적 단계로 이른다라는 게 실존주의입니다. 실존주의. 그러니까 이제 안가주망 오늘 단어를 좀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실존주의에서 뭐 여러 가지 그 사상마다 장단점이 있죠. 뭐 그렇다고 또 어떤 거는 장단점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도 있지만은 그래도 이 실존주의는 공산주의보다는 난 게 내가 이런 어떤 실존에 의해서 신을 등질지언정 내 삶에서 책임은 느낀다. 그러니까 내가 자유를 선택했으면 그거에 대한 책임은 갖는다. 라는 거고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특히 공산주의는 이런 부조리한 사회를 내가 개혁해서 내가 너희를 컨트롤할게, 내가 도와줄게, 나만이 할 수 있어, 나만이 주체야. 근데 자신은 책임이 없어. 남이 아프고 남이 괴로워하고 그런 거를 등골 빼먹는 게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서작가였습니다.